속보, 한반도 가을, 기온 폭풍 경보, 새벽과 낮 격차 10도, 늦더위 역습 시작. 한반도 기상센터에서 긴급 보도드립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단순한 가을 날씨가 아니라 일교차 폭발과 늦더위 역습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체감 위기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아침과 낮 기온 괴리 극대화. 화요일 새벽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15에서 16도까지 하강하며 쌀쌀한 공기가 물려옵니다. 그러나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4도까지 치솟으며 하루 사이 7에서 8도 기온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가을철 복사냉각과 일사량 증가가 겹치면서 만들어진 극단적 온도 격차입니다. 아침 출근길과 낮 외출길 모두 체감온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며 신체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10월 1일 수요일 일교차 폭발, 새벽 14도, 낮 24도. 수요일은 더욱 위험합니다. 새벽에는 14도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24도로 급반등하며 일교차가 무려 10도에 달합니다. 맑고 건조한 가을 공기가 극대화되면서 면역력 저하, 감기, 심혈관 부담 등 건강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10월 2, 3일 목, 금, 겉보기 안정, 속은 불안. 목요일과 금요일은 최저 16에서 17도, 최고 24도로 안정적 기온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7에서 8도의 일교차는 유지되며 가을 전환기의 불안정한 공기 흐름은 사람들의 체감에 혼란을 줍니다. 10월 4에서 6일, 토에서 월, 늦더위 절정, 여름 공기 역습. 문제는 주말과 월요일입니다.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치솟고 최저 기온도 19도로 상승하면서 가을 초입에 여름 공기가 다시 지배적인 상태가 나타납니다. 늦더위는 건강, 농업,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재난 신호로 평가됩니다. 전문가 경고, 이번 주는 체감 위기.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계절 전환기의 전형적 불안정성을 넘어선 위기 국면이라고 분석합니다. 아침 저녁 쌀쌀함과 낮의 뜨거운 햇살 사이에서 체온 조절 실패는 면역력 저하, 감기, 심혈관 부담 등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한반도 날씨는 더 이상 단순한 기상 정보가 아닙니다. 새벽과 낮의 격차, 늦더위 역습, 불안정한 공기 흐름까지 겹친 이번 주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경고를 보내는 재난 수준의 기상 위기입니다. 10월 7일 화요일, 늦더위 종결, 일교차 0도. 화요일 한반도의 기온 패턴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최저와 최고 기온이 모두 18도로 수렴하며 사실상 일교차가 0도에 가까운 이례적인 분포가 나타납니다. 이는 강력한 한냉 기단 유입과 구름 영향으로 낮 기온 상승이 억제되면서 단숨에 기온 자체가 급격히 하강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늦더위가 남긴 여운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한반도는 찬 공기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갑니다. 10월 8일 수요일, 초가을 추위 본격 시작. 수요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도 13도로 떨어지며 본격적인 초가을 추위가 시작됩니다. 낮에도 한기가 느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 실내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른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면역력 저하, 감기,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목요일, 고랭지 첫 서리 주의. 목요일 기온 하강은 계속됩니다. 특히 태박 지역은 최저 4도까지 떨어지며 지표면은 결빙 임계점인 0도 근처까지 내려갑니다. 한반도 고랭지에서는 첫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예상됩니다. 10월 10일, 10일 금포, 첫 얼음경보 발령. 금요일 새벽 원주를 포함한 일부 내륙 지역은 최저 3도까지 떨어지며 강한 복사냉각과 결합해 고랭지와 분지 지역에서 첫 얼음과 첫설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도 저온 현상이 지속되어 생활과 농업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 경고, 급격한 기온 변화, 대비 필수. 이번 주 한반도의 날씨는 늦더위에서 초가을 강추위로 이어지는 급격한 기온 전환이 특징입니다. 강한 한냉 기단, 낮은 최저기온, 첫서리, 첫 얼음 가능성 등은 농작물, 건강, 교통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전망은 여전히 유동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속보, 한반도, 가을 한가운데 겨울 한파급 한기 도래, 체감온도 중부, 강원 영하권 접근. 한반도 기상센터에서 긴급 보도드립니다.
늦더위의 여운이 사라지자 한반도는 이번 주부터 가을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한파에 준하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초가을 한기 급습이라고 표현하며 건강, 농업,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늦더위 종렬, 일교차 0도. 화요일 한반도의 기온 패턴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최저와 최고 기온이 모두 18도로 수렴하며 사실상 일교차가 0도에 가까운 이례적인 분포가 나타납니다. 이는 강력한 한냉기단 유입과 구름 영향으로 낮 기온 상승이 억제되면서 단숨에 기온 자체가 급격히 하강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늦더위가 남긴 여운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한반도는 찬 공기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갑니다. 10월 8일 수요일 초가을 추위 본격 시작. 수요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도 13도로 하강하며 본격적인 초가을 추위가 시작됩니다. 낮에도 한기가 느껴지며 체감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 실내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른 면역력 저하, 감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목요일 고랭지 첫 서리 주의. 목요일 기온 하강은 계속됩니다. 특히 태백 지역은 최저 4도까지 떨어지며 지표면은 결빙 인계점인 0도 근처까지 내려갑니다. 한반도 고랭지에서는 첫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10일 금토 첫 얼음경보 발령. 금요일 새벽 원주를 포함한 일부 내륙 지역은 최저 3도까지 떨어지며 강한 복사능각과 결합해 고랭지와 분지 지역에서 첫 얼음과 첫설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도 저온 현상이 지속되어 생활과 농업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10월 12일 이후 겨울뺨 치는 한기, 체감 최저 영하권. 이번 주 중반 이후 한반도의 초가을 한기는 점차 겨울 한복판에 가까운 체감으로 이어집니다. 중부와 강원 내륙 지역의 새벽과 밤 최저 기온은 0에서 2도, 일부 고랭지에서는 영하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도 기온 상승이 제한돼 체감 온도는 5에서 10도 수준에 머물고 외출 시 체온 보호와 난방 준비가 필수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북도, 강원 영서 내륙 지역은 아침 출근길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낮에도 한기가 남아있어 실내 활동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됩니다. 강한 복사냉각 현상을 농작물과 지표면 결빙 위험까지 높여 초가을 한복판에서 겨울 대비를 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전문가 경고, 건방, 농업, 교통 종합 대비 필요.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를 가을 중반 그러나 체감은 한겨울로 정의하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심혈관 질환자는 급격한 체감온도 변화로 질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농업에서는 고랭지 서리와 얼음 피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 및 일상생활에서도 도로 결빙, 차량 안전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됩니다. 이번 주 한반도의 날씨는 단순한 기온 변화가 아닙니다. 늦더위 종결, 초가을 강추위, 첫서리와 첫얼음 이어 겨울 수준 체감 한기까지 겹친 복합 위기 상황으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10월 12일 13일 체감온도 급락, 중부와 강원 내륙 일부 고랭지 지역은 새벽 최저 기온이 0에서 2도,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에도 기온 상승이 제한돼 체감온도는 5에서 10도 수준에 머무르며 외출 시 보온과 난방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 농장업 현장은 체감 한기와 결빙 위험이 겹쳐 주의가 요구됩니다. 10월 14일 15일 첫얼음 첫서리 확대, 농업 피해 우려. 고랭지와 분지 지역에서는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은 기온과 강한 복사냉각이 맞물리며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반도 전역의 초가을 농업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민과 관련 기관의 긴급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생활 위험, 면역력 저하, 교통안전 위기. 이번 한파는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감온도 급락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심혈관 질환자는 감기, 독감 심혈관 부담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밤과 새벽 기온 급락으로 도로 결빙, 자동차 안전사고 가능성까지 높아져 생활 전반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경고, 초가을 한파, 장기 대비 필수.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는 늦더위 종료 직후 발생해 체감상 겨울 한가운데 있는 듯한 극단적 조건을 만들고 있다며 장기 대비를 강조합니다.
특히 아침, 저녁 체감온도 급락에 따른 보온, 농작물 서리, 얼음 대비, 교통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한반도 가을, 겨울 문턱의 긴장감. 한반도의 이번 한파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늦더위, 초가을 강추위, 첫서리와 첫얼음이 이어지는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외출 시 체온 보호, 난방 준비, 농작물 보호, 교통 안전까지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기상청과 관련 기관의 지속적 경고와 안내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9월 마지막 화요일 아침, 한반도 전역은 가을의 쌀쌀한 공기 속에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아침 기온은 전날 대비 다소 낮아져 새벽과 아침 시간대 체감 온도는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과 통학길에서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체감 쌀쌀함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최저 15에서 16도, 새벽에는 서늘한 가을 공기가 감돌며 아침까지 체감 쌀쌀함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내외로 올라가지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7에서 8도를 달해 건강과 체온 관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구름이 다소 많아 햇살이 일정 부분 가려지지만 오후에는 온화한 햇살이 잠시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 출근길 가벼운 외투와 아침 스트레칭으로 체온 유지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강원 영서 내륙은 최저 14에서 15도로 다소 쌀쌀하며 새벽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동 지역은 최저 16에서 17도로 상대적으로 온화하지만 동해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은 아침 안개와 낮은 구름으로 시야가 제한될 수 있어 운전과 등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도. 충청 지역은 최저 15에서 16도로 구름 많음 속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충분히 들어 기온이 올라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건강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출 시 아침 체감온도에 맞춘 가벼운 겉옷 착용이 권장됩니다. 전라도. 전라북도 내륙은 최저 15에서 16도로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수 있어 출근 통학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는 최저 16에서 17도로 아침까지는 습도가 높아 이슬이 맺히고 해안가에서는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부 해안은 비교적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체온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상도. 경상북도는 최저 14에서 16도로 아침 서늘함이 두드러지며 산간 지역은 안개로 시야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저 15에서 17도로 낮 최고 24도로 비교적 온화하지만 남부 내륙과 해안 지역의 일교차가 커서 건강과 체온 관리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지만 아침과 저녁의 쌀쌀함은 여전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최저 18에서 19도로 다소 온화하지만 남서풍 영향으로 습도가 높고 해안 지역 체감온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지만 습기와 바람으로 체감 쌀쌀함이 상족합니다. 해안가 외의 활동 시 바람막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국 공동특성. 일교차는 7에서 8도로 크게 확대됩니다. 아침과 저녁 체감 쌀쌀함이 두드러지며 하늘 상태는 대체로 구름 많음, 일부 지역은 맑습니다. 체감은 출근길과 등굣길에는 가벼운 겉옷이 필요하지만 낮에는 온화하지만 급격한 온도차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주의로는 일교차로 인한 감기, 면역력 저하, 심혈관 부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9월 30일 아침은 가을의 정체성과 계절적 일교차가 극명히 드러나는 날로 평가됩니다. 각 지역별로 아침과 낮 기온차가 크고 체감온도 또한 다르므로 국민들은 건강과 외출 대비,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추석 연휴 한반도 날씨 대혼란 예고. 기온 급강하, 폭우 위험주의. 다가오는 추석 연휴 말 우리나라 전역이 갑작스러운 한파에 휩싸일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순식간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까요? 예상 최고, 최저 기온은 과연 몇 도일까요? 지금부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상세 날씨 분석을 시작합니다. 9월 30일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영향으로 평소보다 쌀쌀하게 느껴지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별 최고 기온 20도에서 25도.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속에서도 체감 온도는 꽤 낮을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10월 1일 수요일 동서불균형 기온차 경보. 수요일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계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태백, 소백산맥 주변에서는 패는 현상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산맥 오른쪽 지역, 즉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서쪽보다 훨씬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별 최고 기온 22도에서 27도. 서쪽 지방과 비교하면 동쪽 지방이 최대 5도 이상 높은 온도를 보일 수 있어 체감차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월 3일 금요일 폭우경보. 연휴 후반 강력한 강수대가 한반도로 휩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수대는 서로 다른 두 공기가 부딪혀 형성된 매우 위험한 비구름대입니다. 모델별 예측 ECMWF, 유로미디어. 제주도와 남부 아랫 지방 강한 강수. GFS, 미국 기상청, 남부 아랫 지방 집중 폭우. 아이콘, 독일 모델, ECMWF와 유사. 제주, 남부 아랫 지방 중심. 누적 강수량 이미지에서도 어느 지역이 폭우 중심이 될지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기온 급강하와 집중 폭우가 동시에 찾아오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동 계획과 외출, 그리고 안전 대비를 사전 점검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말 기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8일 수요일부터 우리나라 상공에는 차갑고 강력한 북쪽 찬 공기가 점차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현상은 단순한 기온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거대 산 고기압이 만들어내는 시계 방향 흐름에 따라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한반도가 순식간에 냉장고 안처럼 차가워지는 현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 공기가 실제로 내려오는 모습은 100m 상동 온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위로 내려와 목요일과 금요일에 절정의 영향력을 행사한 뒤 다시 물러나게 됩니다. 즉, 이번 연휴 후반부에는 기온이 눈에 띄게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목요일 10월 9일 예상 최고 기온 15도에서 22도, 금요일 10월 10일 예상 최고 기온 14도에서 18도. 특히 금요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더 크게 떨어져 늦은 여름 차림으로 외출한 사람들에게는 체감 온도가 매우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해 건강관리, 감기 예방, 체온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한파는 단순한 가을 날씨가 아닙니다. 연휴를 맞아 이동 계획과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인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말 한반도 곳곳에서 차가운 공기와 급격한 기온 하락이 겹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사전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후반부는 한파 경보 수준의 냉기와 기온 급강화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외출절 날씨 정보와 기온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고 두꺼운 겉옷과 따뜻한 생활 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상 분석을 마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말에 찾아올 이번 급격한 기온 변화는 단순히 날씨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보건, 건강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은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기온이 5도 이상 급격히 떨어질 경우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추석 연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족 모임과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체온 관리 실패는 곧 건강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 경제적 타격입니다. 이번 한파는 단기간에 스쳐 지나가지만 시기적으로 가을 작물 수확과 겹칩니다. 벼, 과수, 채소 등의 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을 경우 추석 이후 농산물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소비자 물가를 영향을 주며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심리적, 사회적 불안 요소입니다. 연휴는 원래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급격히 차가워지고 폭우나 한파 같은 극단적 기상이 겹칠 경우 국민 정서에도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후위기와 이상기온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이미
올해도 무사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온 급강하는 기후변화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짧게는 단 며칠의 현상에 불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점차 불안정한 기상 패턴 속에 놓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맞붙고 가을은 점점 짧아지는 사라진 계절 현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는 단순히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재난과 안전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 물론 정부와 지자체 역시 신속한 대피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체온관리, 교통안전, 농업대책, 재난대응책이 모두 동시에 가동되어야 이번 기온 급강하가 남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추석 연휴의 날씨는 기쁨과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는 명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맑음 뒤에 한파, 평온함 뒤에 급강하. 이 이중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비해야만 진정한 안전한 연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말에 닥쳐올 급격한 기온 하락은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서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의 계절은 점차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은 더욱 길어지며 봄과 가을은 사실상 사라진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상기후라는 표현을 가볍게 쓸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 질서, 뉴 클라이밋 레짐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사회의 대응 과제, 기상 예경부 체계 강화. 현재도 다양한 예보 모델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예보가 틀린다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예보 실패가 곧 국민 안전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예측과 신속한 전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 대책 가동, 급격한 기온 변화에 취약한 노약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긴급 건강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독거 어르신들에게 보온 물품을 제공하고 병원, 보건소와 연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농업, 경제 대비. 냉해 피해는 단기간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재해보험 지원 확대와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물가 급등에 대비한 비상 물가 안정 대책도 필요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동 요령. 외출 시 두꺼운 겉옷 준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가벼운 옷차림은 위험합니다. 노약자 보호. 가족 중 어르신과 아이들의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실시간 기상 확인. 연휴 이동이 많은 만큼 출발 전 반드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적 시사점. 궁극적으로 이번 추석 한파는 우리 사회 전체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시하라는 경고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언젠가 다가올 미래로만 여겼던 기후위기의 실체를 매년 명절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전문가들의 학술적 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 경제, 건강, 심리와 직결되는 실질적 위기입니다. 정부, 학계,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제는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석 연휴는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 사회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와 각오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후재난의 리허설일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추석,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와 경각심 속에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번만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날씨는 더 이상 그런 관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파가 내일의 폭염으로, 이번 연휴의 급강하가 내년의 초유례적인 폭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미래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사계절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변덕스럽고 위험한 기후 속에서 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다음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후 각성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정책적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언론은 위험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국민은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친환경 교통 이용, 기상재해 대비 물품 비축, 공동체적 돌봄, 특히 노약자와 아동 보호,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미래의 대재난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석 연휴는 즐거움과 위기,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일함 속에 연휴를 맞는다면 이번 기온 급강하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재난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날씨를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우리 모두가 안전과 지혜로움 속에 명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